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9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향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향. 네, 유토피아를 일반적으로 이상향이라고 하는데, 대략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상도 대략 압니다. 나의 이상이다. 우리 이상적이다. 네. 그러면 상은 뭔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리는 뭐냐? 리. 다스릴 리자인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상.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낱말 여행입니다. 네, 물론 수박 한 개씩 여행입니다만, 조금 비슷한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이상향이라고 하면 유토피아를 사실은,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무릉도원이다. 그렇죠? 또 무하유지향이다. 이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무하유지향이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별천이다,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만, 위에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낱말들을 한자로 어떻게 쓰고, 물론 유토피아는 한자가 아닙니다만,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 무슨 뜻을 가진 낱말들이다 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상향, 이상적인, 그렇죠? 이상적인 마을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씁니다. 다스릴 리다. 생각상이다. 이상은 그러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리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다스린다고 할 때는 글자 그대로 보면 임금왕자와 마을리로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여기서 왔겠죠. 자, 임금왕이 아니고 원래는 구술옥이다. 그렇죠? 구술옥이 다른 글자와 합칠 때 구술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양은 임금왕으로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왜 그걸 구술옥이 들어갔느냐. 네. 자, 이 우선 마을이라는 것을 보면 마을이라는 것은 그렇죠.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흙으로 된 길이 있다. 어쨌든 논이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사방으로 결이 난 모양이다. 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슬과 합쳐졌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옥을 잘 닦아서 원래 옥에 있는 결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 그것을 다스린다. 다스릴 리예요. 대표적인 뜻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 다스릴 리라고 한다. 결국 이 리라는 거에는 글쎄는 옥을 닦듯이 사물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이란 말에도 사실은 이러한 의미가 좀 들어있다. 다스린다는 뜻으로는 생각을 다스린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을 닦듯이 사물을 깔끔하게 탁 정리하는 그러한 뜻의 리가 이상이란 낱말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은 생각할 상이다. 생각한다. 네, 서로 상이 발음이 왔다. 마음으로 생각한다. 네, 서로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할 상이다. 이상이다. 자, 그리고 시골향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다. 이것은 고을읍이다. 그리고 시골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독으로는 안 쓴다. 가운데 있는 것은 고소할 급이다. 그런 것은 그릇에 흰 쌀밥이 올라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옛 글자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양이다. 이게 이제 갑골문이고 근문에는 더 확실하게 있죠.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밥을 떠서 줍니다.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밥그릇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밥그릇 하면 고향 생각이 나는가요?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다. 고향 사람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골향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상향은 이상적인 마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적이라고 할 때는 우선에 이상향 전에 이상이란 말부터 먼저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 이 생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이상의 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리는 무엇이냐? 리라는 것은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그것이 리에 있느냐? 네, 앞에서 제가 이 리라는 글자는
옥을 잘 닦아서 결을 드러낸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옥을 완벽하게 닦았다. 결국은 옥을 닦듯이 사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깔끔하게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상태로까지 옥을 닦았다. 그래서 어떤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진 상태가 그러한 생각의 범위가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상을 향한 열정이다.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자, 이에는 다스릴 일을 우리가 보통 외우는데, 다스린다는 뜻이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낱말이 좀 복잡하다. 그럴 때, 여기에는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이 있다. 그것까지 다 외우기는 좀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상이란 말이 대략 무엇인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 리가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할 때는 몰라도 됩니다. 그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뜻이 다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낱말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서 이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 상입니다. 가장 완전한 상태다. 그렇죠. 옥을 아주 가장 완벽하게 닦아내듯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지성이나 감정의 최고 형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상에는 실현 가능한 것이 있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있죠. 실현 가능한 이상은 상대적인 이상이다. 도달 불가능한 이상은 절대적 이상이다. 철학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이상이란 말이 이렇다. 그렇다면 이상해는 이제 쉽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입니다.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다. 그것이 이상향이다. 이렇게 되겠죠. 꿈나라, 낙원이다, 낙토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아니면 동양상국에서 예전부터 쓰던 말이냐? 물론 낱말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근대에 만들어진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에서 메이지 14년 1881년이다. 철학자휘라는 책이 있다. 철학자휘. 철학자휘라는 것은 철학에 관련된 낱말들을 모아놓은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자예요. 휘라는 것은 우리가 어휘할 때 낱말이죠. 휘라는 것은 모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낱말을 모아한 것이 어휘다. 어휘력이 있다, 없다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낱말의 모음이 적으냐, 많으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철학과 관련된 낱말을 다룬 책에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어 아이디어를 이상이라고 번역했고 또 아이디어는 관념이라고 번역했다.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아이디어는 관념에 또 이상이라는 어떤 번역이 들어갔고 아이디어를 하면 이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그대로 꼭 써진다고는 볼 수 있겠죠.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된다. 그러고 나서 메이지 10년대 말, 메이지 10년대 말이면 1880년대 중반 이렇게 되겠죠. 그때부터 문학 이론을 논할 때 현실과 상대되는 말로 이상이란 말을 썼는데 문학 이론에서 그게 이제 많이 퍼져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됐다. 네. 이것도 우리가 다 외울 필요 없겠죠. 이상이란 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말이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실히 알아야 될 때 이제 또 깊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토피아라는 것 많이 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아까 이상향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다. 자,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 어디에도 없는 장소가 유토피아다. 라는 뜻으로 1515년,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공상사회 소설의 제목이다. 네. 이 유토피아. 예.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및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상의 이상국을 그린 작품이다. 네, 이것을 유토피아를 우리가 이상향으로 번역을 한다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 자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는 원래 그리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하고 토포스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런 것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어원 공부를 하면 알 수 있겠죠. 노라는 뜻과
place라는 뜻이 합쳐져서 존재하지 않는 장소다. 유토피아는 없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소설 속에서는 사유재산이 없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로 묘사가 돼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유토피아에는 지금은 이것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가 토마스 모어가 얘기한 유토피아를 이상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 현대에는 이상향을 뜻하는 의미다. 이것이 토마스 모어가 이러한 사유재산도 없고 이상적인 공산사회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고 일단 그렇게 모어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의도하는 그런 이상적인 곳을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굳이 얘기를 하면 조선 어떤 동양의 예기에 나오는 대동사회다. 그렇죠? 대동사회와 비슷하다. 예, 대동사회 소강사회라는 것을 거쳐서 마지막에 대동사회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돼 있다. 유토피아와 반대말이자 디스토피아다. 디스토피아. 네. 이것은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한 암울한 미래상이다. 유토피아는 우리가 이상적인 것이죠. 어디에도 있을 수 없죠, 사실은. 네. 어쨌든 그런데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암울한 미래상, 그것을 디스토피아라고 한다. 문학 용어로는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흙으로 그려내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 작품, 그것을 디스토피아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네. 자, 이제 이상향과 관련된 이제 무릉도원이란 낱말, 무릉도원. 네. 우리가 가끔 노래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그렇죠. 무릉도원이다. 네. 무릉이라는 것은 지명이다. 그렇죠. 도연명에 이제 도화원기라는 글에서 후난성의 무릉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어부가 어떻게 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아주 특별한 세상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얘기다. 그래서 무릉에 있는 도원이다. 그렇죠. 복숭아가 있고 또 있는 그런 물가를 도원이라 한다. 그래서 무릉도원은 도원이라고도 하고 도원향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별 세상이다. 우리가 별 세상이다. 별천지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다른 별 세계다. 별 근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상향과 어떻게 보면 같이 맥이 통하는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이제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하유지향이다. 무하유의 동네다. 사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하유. 무하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유는 무엇이냐? 하유. 유는 있다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은 무언가 어찌하에서. 하유는 무언가 있다. 무하유는 무언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하유지향은 무하유라고도 하고 또 무하유향이라고도 하는데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뜻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세계, 네, 그것을 무하유지향이란다. 곧 세상에 번거로움이 없는 허무, 그리고 자연의 낙토를 얘기하는데 역시 이런 것은 동양에서 노장에서 나오죠.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무하유지향이다. 글쎄요, 무하유지향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말도 있더라. 간혹 보면 그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향과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 동양에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상향, 네, 이상향, 유토피아, 무릉도원, 예, 유하유지향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상향이므로 이라는 글자가 그렇죠. 옥의 결을 잘 다듬어내듯이 가장 최선의 상황, 예, 그러한 생각, 그것이 이상이다. 또 그러한 마을이 이상향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